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윤앤디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다면, 그리고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게 된다면 그 고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울산에서 발생한 너무나 안타까운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사지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해자에게 약 12억 원이라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12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지 보험사와의 힘든 싸움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과거에 아팠던 이력을 찾아내고 간병비를 어떻게든 깎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2022년 5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였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3차로에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3차로는 차가 막혀서 정체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갑자기 차량이 없는 4차로로 차선을 확 변경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체된 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 이걸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고 피해자는 도로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사고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진단명은 경수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쉽게 말해 목배안을 지나가는 큰 신경인 이 척수가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추 1번이 부러지고 3번에서 5번 신경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수술은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후궁절제술과 후궁성형술이라는 아주 큰 수술을 받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신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분은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휠체어로도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밥숟가락을 쥐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가장 힘든 건 배변 활동입니다.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어서 도뇨관이라는 호스를 몸에 달고 사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송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피해자에게 보험사는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할지 모르나 피해자에게는 이런 보험사의 태도는 2주 3중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어떻게 보상을 주려고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먼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과속을 했고 가해자 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피해자가 좀 더 주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30%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주장이었지만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는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이건 불가항력이다. 방향 지시 등도 없이 서 있는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슈마러도 못 피한다. 피고에게 과실이 100%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법원의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법원은 가해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한 책임을 아주 무겁게 받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박는 게 아니라 100대 0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0%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피해자 과실 10%, 가해자의 과실 90%였습니다. 비록 10%가 잡혔지만 오토바이 사고에서 이 정도면 사실상 피해자의 억울함을 거의 다 풀어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또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개호비를 많이 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중상의 소송에서 배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개호비입니다. 저희는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분은 혼자 밥도 못 먹고 대소변 처리도 못한다. 하루 24시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 성인 한 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최소한의 비용은 평생 줘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논리는 아주 교묘했습니다. 피해자는 완전 식물인간이 아니지 않느냐. 팔을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이 아니라 하루 4시간의 개호 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요즘 나라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해주지 않느냐, 국가에서 간병인 보내주는데 왜 보험사가 그 돈을 다 줘야 하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제일 싫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복지 혜택을 왜 가해자 보험사가 이득으로 가져갑니까? 이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중범죄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당연히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체감정 의사 선생님도 피해자는 배뇨장애와 고동불능 때문에 하루 10시간 개호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보험사의 말도 안 되는 국가지원금 공제 주장은 법원에서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는 저희에게 가장 뼈아픈 쟁점, 피해자의 과거 병력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 피해자분은 사고 전에 목 디스크 관련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걸 물고 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원래 목 부분이 안 좋았다.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이 정도 사고로 사지마비까지는 안 온다. 입원 장애의 50%는 원래 본인이 가진 병 탓이었다. 즉 피해자의 교양력을 근거로 배상금을 반으로 깎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술 받은 건 맞지만 수술 받고 나서 사고 직전까지 멀쩡히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였다.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람이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에 이른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도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퇴행성 병변이 있었고 수술받은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의 50% 주장 과하다고 판단하였고 기형증 기여도를 30%로 제한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다소 아쉬웠지만 70%의 책임은 오롯이 사고 때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과실, 개업이, 기형증에 대한 치열한 공방 끝에 소송이 끝났습니다. 최종 판결 금액은 지연 이자를 빼고도 약 12억 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돈이 크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2달력 없고 가족들과 여행하고 내 손으로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을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바꿀 사람이 있었을까요? 피해자분과 가족분들이 겪을 평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12억 원의 배상금이 크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과거 아픈 기록을 찾아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간병비를 깎으려야 될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원래 몸이 좀 안 좋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윤혜니가 그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